네,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성이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욕망이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기계가 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의 각 구성원이 타고난 자질에 부합하는, 이성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욕망에 부합하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업사회, 계층이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는 계급이라고 나오네. 통치계급이 있고 이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호계급, 기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용기의 덕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들은 수호계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계급이 있어요. 절제의 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색 보면은 공통적인 덕이 있죠. 네, 절제의 덕이죠. 절제의 덕은 모든 계급이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도 자기 지혜에만 너무 몰두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수 있고, 수호계급도 용기가 지나쳐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절제덕이 요구된다라고 한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둘게요.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는 생산계급과 수호계급, 통치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고유한 기능을, 우리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욕구와 기계, 이성의 기능을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잘 발휘한 것, 탁월하게 발휘한 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절제의 덕, 용기의 덕, 지혜의 덕이 있습니다. 이런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저스티스, 정의를 말할 때 넌 지금은 올바름, 공정함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정의가 조화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능을 잘 조화롭게 화합하는 상태가 정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국가의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군주들이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죠. 우리 철학자를 필라소퍼라고 하는데, 지금 필로가 지혜를 말하고 소피가 사랑을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러네요. 다시 틀렸죠? 선생님 지금 착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 있었는데 맞죠? 소피가 지혜의 의미고 필리아가 그리스어로 사랑의 의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하지 않는 한 국가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철인이 통치하는 국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막 철로 만들어진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철학자를 말합니다. 철학할 때 그 철이에요. 그래서 철인왕, 필라소퍼 킹이 다스리는 국가가 이상국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네요. 철학자가 통치한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실이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데아의 세계를 본 사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를 봤던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통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통치해야 한다. 우리 배를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는 사람도 선장이듯이, 배 항해술의 전문가이듯이 마찬가지로 국가도 잘 다스리려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과 같이 말하고 있죠. 통치자가,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통치자이고 수호자와 생산자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요. 이런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이고 이상적인 국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밑에 플라톤의 이데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이거 보면서 보충제를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플라톤의 입장에선 우리가 같은 고양이, 똑같이 생긴 고양이, 똑같이 생긴 말 없죠. 하지만 고양이 보면서 저 고양이네, 막 검은색 고양이한테도 회색 고양이한테도 고양이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사유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고양이의 이데아, 말의 이데아를
사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들을 보고 현실의 고양이들을 보고 저 고양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위에 어떤 형상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형자의 상태 상자를 써가지고 그냥 뽐을 말합니다. 진짜 형상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 고양이라든지 말, 현실에서의 모습 배후에는 그 뒤에는 본래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데아의 세계에는 말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데아가 반영된 것이, 카피된 것이 현실의 사물들, 현실의 고양이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치킨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치킨이 있죠. 프링클도 있고 맘스터치도 있고 허니콤보도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감으로 맛있는 거 알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치킨이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이에요. 다 다른 색깔이고 다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치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치킨의 이데아가 있거든요. 그 이데아를 카피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카피본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치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치킨의 이데아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킨의 이데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135쪽 갈게요. 여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있는데 우리 이거 학습지에서 살펴보기도 했었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수들은 반사된 불빛을 통해서 보이는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가 바로 그림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는 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유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나갔던 사람, 이데아를 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누군가 풀려나서 목을 둘리고 돌아가서 강제로 쳐다봤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뭐 다른 것, 아예 동굴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밖에서 이성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보았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았어. 그래서 알려줄게 라고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거 진짜 아니야. 우리가 지금 관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눈에 보이는 게 진짜야. 너 지금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했었죠? 플라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민주정치에 대해서도 민주정치가 결국 무고한 지금 진리를 봤던 철학자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민주정치를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가 이데아의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우리 지금 대문자로 쓰인 폴리스가 국가이고 소문자로 쓰인 폴리스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국가와 인간은 그대로 대치시킬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세계는 이성으로 우리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 플라톤 공부했습니다.